취향 차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미술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미니멀리즘까지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것 같고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지금 많이 추구하고 현재 그런 것들이 뭐 카페나 어디에든 지금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크게 와 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지? 안녕하세요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상파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인 흐름이라던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다양한 것들에 모아낸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진기, 카메라의 시작이 가장 컸고 인상파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데에는 이런 물감 튜브의 발명이 가장 컸어요. 그 전에는 이젤도 아까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봤다시피 엄청 컸어요. 캔버스도 엄청 컸고 우리가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캔버스 갖고 나가고 그걸 받쳐줄 이젤 갖고 나가고 그 수많은 물감 통들을 갖고 나갔어야 돼. 차가 없잖아. 갖고 나가면 한나절.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까처럼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허다닥 하고 그냥 대충 그려서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최대한 사실대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풍경화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감 튜브가 발명되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발명된 게 물감 튜브뿐만 아니라 접이식 팔레트, 이동식 이젤 이런 게 같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그리러 갑니다. 인상파의 특징, 진실을 그린다. 이 사람들은 빛을 그린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인상파들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색깔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긴 한데 예를 들어 보면은 바나나, 뭐 사과, 수박 이런 과일 같은 색깔, 나뭇잎 이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나뭇잎이라고 치면은 나뭇잎이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이 왜 초록색일까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엽록소? 엽록소? 모르겠네요. 빛의 굴절? 굴절? 되게 단순한 거, 되게 단순한 거.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빛은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나뭇잎은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인 거예요.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기 때문에 빨간색인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과가 빨간색을 발산한다 생각했던 거지. 반사한다가 아니라 빨간색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인상주의 때부터는 빨간색을 반사한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냐? 그게 뉴턴이니까. 빛이 프리즘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과학이 거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빛을 그리는 화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눈에 맺히기 직전에 우리가 뇌가 인식하기 이전에 실제 진실을 그린다는 거예요. 눈이 인식하고 눈에 망막에 맺히는 순간에 그 그림을 그리겠다. 그게 바로 인상. 그 인상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상파의 특징.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뭐죠? 색을 섞어 쓰지 않는다. 좀 섞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림이 섞어 쓴 거 같잖아요. 우리 그리고 오늘 반구 전시회를 봤잖아요. 네. 섞어 쓴 거 같았죠. 네. 마른 다음에 쓴 거랑. 이 사람들은 색을 섞어 쓰지 않고 색 위에 빨간색 위에 파란색을 바른 거예요.
팔레트에서 섞어서 그걸 올린 게 아니라 캔버스 위에서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색을 섞어 쓰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상주의에 같이 섞이게 되는 점묘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점묘화, 점을 찍어서 멀리서 봤을 때 그 색깔이 드러나게끔, 거기까지 색이라는 것에 굉장한 집착을 했고, 망막에 맺히기 전에 색깔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 빛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한 결과 빨간색을 깊게 보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더라.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인식이 되는 거더라 인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그림으로 옮겨보겠다 하고 나온 게 조르주 세라의 점묘인 거예요. 그 당시부터 이제 점묘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술가들이, 인상주의 애들이 자기가 진실을 그리겠다고 걷기 시작한 걸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네 해돋이라는 작품, 이런 작품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화폭의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할 경자분들이 세상에 내놨을 때, 인상주의 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네가 주최를 하는 인상주의 화가들만 전시회에 갈 수 있는, 뭐 드가라든가 뭐 등등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림을 그리다 말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현대미술이잖아요. 최신의 미술. 우리가 마치 이런 그림을 봤을 때랑 같은 기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이, 충격적이겠다. 이게 뭐야? 왜 그림이 이래? 그림이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야? 왜 그리다 말았어? 이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현대미술은 항상 생각하면 돼요. 알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그 시절의 현대미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은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그림.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되게 디테일하고. 근데 이걸 갖고 와서 자, 짜잔, 전시회입니다.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색을 섞어 쓰지 않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섞어 쓰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위에 더 칠한 게 보여. 그죠? 다른 색을 함께 쓴 게 아니라 빨간색 위에 흰색을 쓴 거고, 흰색 위에 빨간색을 쓴 거예요. 붓질을 하면서 섞인 거지, 이 사람들이 직접 섞어서 팔레트 위에서 섞어다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집착을 했길래, 이게 모네의 작품이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집착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물결 표현이 생각보다 사실적이에요. 등대가 비친 것과 파도가 치는 모습이 아니? 그렇다. 저쪽 이렇게. 아니 싶을 정도로. 왜요? 얼마나 많은 집착을 했고, 아니 그림이 왜 이래 싶은데 막상 물결을 보면 싶은 거예요. 인상주의, 이런 것이 이제 인상주의. 자기 눈에 물결이 흘러가는 그 순간의 것을 굉장히 빠르게 담아야 되니까 섞을 시간도 없었고, 문질러서 예쁘게 색을 표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 후기 인상주의라고 묶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